자, 오늘은 건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건물을 그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 스케일, 그리고 밀도, 디자인, 구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스케일이겠죠. 어떤 스케일이 맞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건물이 나오겠죠. 작은 것 같이 생겼는데 큰 덩치를 갖고 있다던가, 큰데 뭔가 구조는 작은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다던가, 거기서 오는 오류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좀 알고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앞에 화면을 준비를 해 두었는데, 이 앞에 보시면 조그만 사람이 보이죠? 이게 이제 스케일 기준이고요. 자, 건물이 이게 높은 10층 이상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건물도 중간 정도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건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크기와 부피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창문의 크기예요. 창문의 크기가 아주 중요해져요. 창문의 크기로 건물의 스케일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크기를 구조나 디자인의 어떤 외형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개념은 창문 기준을 두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제일 높은 건물이 있죠.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 놨는데, 이 선 두 개가 모였을 건물의 창문의 크기가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은 창문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문이 하나씩, 건물에 창문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선을 넣어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같은 사람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 같은, 일반 상가 같은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이제 디자인 방식을 보면은, 여기 이제 아파트, 작은 아파트 정도다 생각하면은, 여기에 이 안에 이렇게 창틀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옛날 방식이긴 할 것 같은데, 자, 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 창문으로 그냥 나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방식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계단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거 굉장히 옛날 아파트이긴 하네요. 자, 이런 방식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은 아파트들도 대부분 이제 이게 창문만 나눠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너무 디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로 정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개념, 건물을 그리기에 앞서서 우리 개념, 물론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건물을 그릴 때 사진을 참고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사진을 참고해서 좀 변형을 한다던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창작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건물을 창작을 해서 그려서 넣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조금 고전적인 방식. 자, 총 크기의 스케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창문을 기준으로 창문을 나누고, 그 다음에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출입구를 만들겠죠. 현관이나. 자,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보면 작은 집인데, 작은 집도 마찬가지죠. 작은 집이 이 정도의 크기가 된다면은, 이 정도면은 아마도 가정집이나 조그만 집이겠죠. 조그만 상가. 창문, 이런 경우도 똑같이 창문의 크기는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작은 건물이어도 창문의 크기는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가정집이면 이렇게 되겠죠. 지붕이 생기고, 이제 이 틀 안에 이제 창문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질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갔다 생각해보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일 기준을 두고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칸이 나눠지면서 올라가는, 이렇게 스케일이 하나씩 쌓여 나간다,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큰 건물을 그리든 작은 건물을 그리든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디자인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건물 스케일을 처음에 잡는 그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면은, 건물을 창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자,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을 투시 맞춰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막 스케치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이것도 어려울 거죠. 초보자분들은 이것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설계도처럼 평면으로 그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 먼저 네모를 그려요. 네모를 하나 딱 그려주세요. 네모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릴 건물의 평면이다 생각하고 그 평면의 윗면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면을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턱이 있으면 턱을 넣으셔도 좋고 이런 식이죠. 이렇게 평면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물론 이것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셔야 돼. 이런 모양이 좋았나 아니면 여기를 좀 더 이 면을 이렇게 빼는 게 낫었나. 근데 그거는 이 다음 스텝을 밟아봐야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 트랜스폼 컨트롤 T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래를 컨트롤 여기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변형을 해주세요. 이렇게 투시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자, 이거 뭐 가운데만 잡아야 되는 것이 여기 양쪽을 이런 데를 잡으면은 이제 왜곡이 많아지면서 아래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컨트롤 T 누르고 가운데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의 투시감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거를 복사를 해요. 컨트롤 J 그리고 시프트를 누르고 그대로 무빙 아래로. 자, 무빙은 V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브러쉬 레이어 다시 추가. 자, 브러쉬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어디로 긋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 자,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평면도를 그렸던 어떤 건물의 어떤 설계도 같이 투명한 설계도 같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각 꼭지점만 연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얘기 드렸던 그 창문의 스케일의 그 기준을 여기다 잡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건물이 얼마나 크냐를 결정하는 거는 먼저 여기다가 사람을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요만해요. 그럼 이거는 별로 안 큰 건물이겠죠. 자, 그렇지만 이게 좀 크다. 한 적어도 8층 이상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요만하겠죠. 이걸 정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스케일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은 적어도 이 건물은 한 7, 8층 될 거예요. 한 7층 정도 건물이다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선을 넣는 거예요. 직선이니까 편하죠. 그냥 시프트 누르고 쭉 그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스케일 기준의 창문 기준은 이 지금 캐릭터의 이제 하반신 정도, 상반신 정도가 노출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러면 한 이 정도의 크기겠죠. 이렇게 창문이 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쉽게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 쌍을 만들고 컨트롤 J 복사해서 아래 한층 내려서 충분하게 내려서 아래 또 다시 충분하게 내려서 아래 또 복사해서 충분하게 내려서 아래 또 내려서 아래 또 내려서 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창문 비율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창문 비율을 만들고 이 레이어는 잘 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면 부분 여기가 출입구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디자인이겠죠. 여기서 투시만 여기만 맞추고 뭐 옆구리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생각하면은 여기다 이제 뚫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입구는 이쪽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턱도 약간 나와도 좋고 이렇게 하면은 건물 그리는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원래 이게 막연하잖아요. 처음에는 뭐부터 그려야 되지?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래서 먼저 구조를 짤 줄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는 이 모양들을 더 세련되고 이쁘게 바꿔 나가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알아두시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또 투시 맞추고, 여기 이런 데는 또 이렇게 보조적으로 쪽 창문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는 사진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고 경험을 많이 사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데 턱도 하나 있을 거고, 이런 또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데도 막 파이프 같은 거, 가스 파이프 같은 것도 보일 수도 있고, 여기 번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기계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 에어컨 실외기 같은 그런 것들을 여기다 배치할 수도 있고, 여기다 또 창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다 모든 기준은 여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넣고 안 넣고는 본인 마음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옥상도 여기 턱을 약간 얇게 주고, 이렇게 되면 또 옥상 턱이 되고, 옥상 깊이 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옥상 올라가는 데 보면은 이렇게 뭔가 옥탑 같은 게 있죠. 옥탑 같은 것도 넣어줄 수도 있고, 그 옆에 뭐 물탱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간판도 붙을 수 있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창문 나누고, 창문은 꼭 스케일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겁니다. 일단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건물을 얼마큼 세련되게 바꾸느냐, 건물을 얼마큼 큰 건물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냐, 그런 것도 다음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물 디자인하는 아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또 다음에 제가 도시 그리고 도시를 또 표현하고 이런 부분에 강좌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 건물의 디자인, 외형을 예쁘게도 잡는 그런 강좌를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전파 좀 해주시고요. 친구분들이나 학생들한테 전파 많이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같이 또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또 좋은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